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요한 밤의 끝자락 혹은 새벽의 시작점에서 이 작은 공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당신이 있는 곳은 어떤 모습인가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흐릿하게 번져나가고 있나요? 아니면 어두운 들판 위로 풀벌레 소리가 속삭이고 있나요? 어떤 풍경이든 괜찮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숨결이 방 안의 공기와 하나가 되는 순간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그 공기 속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우주의 파동을 상상해 보시겠어요? 자, 편안하게 시청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 영상이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저는 오늘 밤 당신의 의식을 아주 먼 곳으로, 시간의 가장자리로 데려가려 합니다. 그곳은 인간의 지식이 시작되기도 전에 존재했던 경이롭고 낯선 풍경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물론 만약 우리가 그곳에 실제로 간다면 아마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는 그곳에 가지 않고도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놀라운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우주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별과 은하가 어떻게 탄생하고 진화했는지, 심지어 우주의 종말은 어떤 모습일지까지도 우리는 나름의 확고한 그림을 그려왔죠. 그 그림은 마치 한 장의 거대한 테피스트리처럼 한 땀 한 땀 정교하게 짜여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아주 가끔은 우리의 지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깨지기 쉬운 유리 조각 같은 것인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눈이 바로 그 유리 조각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 망원경은 우리에게 우주의 새로운 얼굴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수십 년간 당연하게 여겨왔던 우주 상식들을 하나둘씩 뒤집고 있죠. 마치 오랜 역사를 간직한 낡은 책을 펼쳐 들었는데 그 안에 우리가 전혀 몰랐던 새로운 이야기들이 빼곡히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한 기분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새로운 사실의 발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근본적인 방식 자체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일입니다. 제임스 웹은 우리에게 우주의 과거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우리의 현재가 얼마나 불완전한지에 대한 거울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그 거울 속에서 우리는 우주의 새벽을 봅니다. 빅뱅 이후 처음으로 빛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던 순간, 최초의 별들이 불꽃을 튀겼던 순간, 그리고 은하들의 씨앗이 뿌려졌던 순간 말입니다. 우리가 보던 우주의 역사가 갑자기 흐릿해지고 그 자리에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그림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밤 탐험할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그 새로운 그림의 시작점에 관한 것입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이 포착한 빛은 단순히 사진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볼 때 우리는 사실 수십 수백 수천 년 전의 과거를 보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별에서 출발한 빛이 우주의 광활한 공간을 건너 우리의 눈에 도착하기까지는 엄청나게 긴 시간이 걸립니다. 제임스 웹은 이 원리를 극단적인 수준까지 끌어올립니다. 이 망원경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한 가장 먼 곳의 빛을, 즉 우주의 탄생 직후에 방출된 빛을 포착하죠. 그 빛은 우리에게 우주의 초기 모습에 대한 충격적인 정보를 속삭여 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주가 빅뱅 직후에는 매우 뜨겁고 밀도가 높고 혼란스러운 상태였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식고 수소와 헬륨 가스로 이루어진 원시적인 구름들이 뭉쳐서 첫 번째 별과 은하를 형성하기 시작했다고 말이죠. 이 과정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마치 씨앗이 뿌려진 후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만 싹을 틔우고 거목으로 자라나는 것처럼요. 그런데 제임스 웹은 이 모든 예측을 뒤흔드는 이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우주의 초기, 즉 빅뱅 이후 불과 수억 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미 오늘날의 은하만큼 크고 잘 발달된 그리고 성숙한 거대 은하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씨앗을 뿌린 지 하루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서 수백 년 된 거대한 숲이 자라난 것을 본 것과 같습니다. 이 발견은 기존의 은하 형성 모델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뒤흔듭니다.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토록 많은 별들이 만들어지고 은하들이 충돌하며 거대한 구조를 형성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기존 지식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미스터리는 우리에게 우주 초기 역사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복잡하며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우리는 이 작은 발견에서 하나의 거대한 진실을 배웁니다. 바로 우리의 지식이란 항상 잠정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과학은 정해진 답을 찾는 여행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항해입니다. 제임스 웹이 보여주는 새로운 우주의 얼굴은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우주의 역사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아주 작은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이 새로운 조각들은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전체 그림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조기 거대 은하의 발견이 구체적으로 어떤 통념을 무너뜨렸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발견하게 될지 조금 더 깊이 탐험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는 바로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주에서의 시간은 우리가 지구에서 느끼는 시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흐릅니다. 우리가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포착한 빛을 볼 때 우리는 사실 시간 여행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빛의 속도는 빠르지만 유한하기 때문에 수십억 광년 떨어진 은하에서 출발한 빛은 그 거리를 여행하는데 수십억 년이 걸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은하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수십억 년 전, 그러니까 그 은하가 우리에게 빛을 보냈던 그 순간의 과거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빛은 마치 우주가 써내려간 거대한 일기장 페이지와 같습니다. 제임스 웹은 그 일기장에 아주 오래된 첫 페이지들을 펼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셈이죠. 이러한 시간의 역설적인 성질은 우리에게 깊은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별과 은하들이 사실은 과거의 유령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얼마나 신비로운가요? 어떤 별은 우리가 그 빛을 볼 때 이미 수백만 년 전에 수명을 다하고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별의 빛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시간은 우주에서 마치 겹겹이 쌓인 부드러운 직물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망원경에 초점을 맞추는 행위는 그 직물의 한 겹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웹은 우리가 이제껏 만져보지 못했던 가장 깊은 겹까지 도달했습니다. 그곳에서 발견된 것은 앞서 말했듯이 조기 거대 은하라는 새로운 개념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우주가 마치 인간의 성장 과정과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작은 존재에서 시작해 서서히 성장하고 합쳐지고 진화하며 거대한 구조를 형성한다고 말이죠. 빅뱅 직후에는 수소와 헬륨가스로 이루어진 단순한 구름들이 있었고, 이들이 중력에 의해 천천히 뭉치면서 최초의 작은 별들이 태어났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 별들이 모여 작은 원시 은하를 만들고, 이 원시 은하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서로 합쳐지면서 점차 크고 복잡한 은하로 진화했을 거라 가정했죠. 이 과정은 수십억 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제임스 웹은 이 통념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빅뱅 이후 불과 2억 3억 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미 오늘날의 우리 은하만큼이나 크고 엄청난 양의 별을 포함하고 있는 거대 은하들이 존재했다는 증거를 발견한 겁니다. 이 은하들 중 일부는 심지어 우리 은하보다 더 많은 별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추정됩니다. 이 사실은 기존의 은하 형성 모델을 완전히 뒤흔드는 충격적인 발견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마치 갓 태어난 아기가 다음날 성인이 된 것과 같은 비유가 떠오릅니다. 과학자들은 여전히 그 답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우주 초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요인이 작용하여 별과 은하의 형성을 극적으로 가속화시켰다는 것입니다. 혹은 우리가 빅뱅 직후의 우주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정이 근본적으로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성숙한 상태에서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가족의 역사를 연구하고 있는데 아주 오래된 사진 앨범에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먼 조상이 이미 거대한 왕국을 다스리고 있었다는 증거를 발견한 것과 같습니다. 그 발견 하나만으로 모든 가계도가 다시 그려져야 하는 상황인 거죠. 조기 거대 은하의 발견은 우주 역사라는 거대한 가계도를 다시 그려야 할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이것은 우주가 시작되었던 요람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복잡하고 활기 넘치는 곳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발견은 또한 시간이라는 개념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시간이 항상 균일하게 흐른다고 생각하지만 우주 초기에는 어떤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 물질의 밀도가 매우 높았고 따라서 모든 과정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치 아주 빠른 속도로 재생되는 영화를 보는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제임스 웹은 우리에게 단지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 시간과 공간, 그리고 물질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이해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도전은 우리에게 과학적 겸손함과 함께 끝없는 호기심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호기심은 우리를 다음 미스터리로 이끌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가 성장하는 방식을 마치 정원사가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주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고 예측 가능한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제임스 웹이 보여준 조기 거대 은하의 존재는 이 정원의 규칙을 완전히 뒤엎는 충격적인 발견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크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토록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그토록 많은 물질이 한데 모여 별을 형성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은하 형성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별의 탄생입니다. 이 별들은 거대한 가스 구름이 중력의 힘으로 스스로에게 붕괴하면서 태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스 구름을 별의 요람이라고 부릅니다. 이 과정은 매우 섬세하고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일어난다고 생각했죠. 예를 들어 가스 구름은 충분히 차갑고 밀도가 높아야만 중력의 힘을 이겨내고 스스로에게 붕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매우 느리게 수백만 년에 걸쳐 진행된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임스 웹은 이별의 요람에 대한 우리의 통념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초기 우주에서 발견된 거대 은하들은 엄청난 속도로 별을 쏟아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기존의 모델이 예측하는 속도보다 수백 배나 빠른 속도였습니다. 마치 폭풍처럼 별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과 같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우주 초기의 가스구름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뜨겁고 혼란스러운 환경이었을 텐데 말입니다. 이러한 발견은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어쩌면 별의 형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폭력적이며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기존 이론에 따르면 가스구름이 너무 뜨거우면 압력 때문에 중력 붕괴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초기 우주에는 암흑 물질이라는 미지의 존재가 훨씬 더 큰 비율로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암흑 물질은 우리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지만 엄청난 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암흑 물질의 강력한 중력이 뜨거운 가스 구름을 강제로 압축시켜 별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재료를 쥐어짜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별의 요람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초기 우주의 별들은 일반적인 별의 질량보다 훨씬 더 거대한 초거대 별의 형태로 태어났고 이들이 폭발하면서 주변의 가스를 압축시켜 또 다른 별의 탄생을 촉진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도미노처럼 한 번의 사건이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것과 같죠. 이처럼 제임스 웹이 던지는 질문들은 우리가 우주의 시작을 이해하는 데 있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주의 역사를 하나의 직선적인 이야기로 생각하려 하지만 사실은 수많은 미지의 변수와 예외들로 가득 찬 복잡한 그림일지도 모릅니다. 별의 탄생, 은하의 형성, 그리고 우주 전체의 진화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어쩌면 무질서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이 모든 의문점들은 과학자들을 밤샘 연구로 이끌고 있으며 새로운 이론과 가설들을 쏟아내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임스 웹이 포착한 빛은 단순히 과거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미래의 연구를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우리가 우주에 대해 버천예해 더 많이 알게 될수록 우리는 우리의 무지에 대해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과학의 가장 아름다운 역설이 아닐까요?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수수께끼 중 하나는 바로 우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두 존재입니다. 바로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입니다. 우리는 이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들이 정확히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마치 우리 삶의 대부분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의식적인 힘에 의해 자생되는 좌우되는 것처럼 우주의 운명 역시 이 미지의 물결에 의해 결정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우주가 우리가 볼 수 있는 별 행성 가스와 먼지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은하들이 회전하는 속도, 그리고 은하단이 서로 묶여 있는 방식을 연구하면서 눈에 보이는 물질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추가적인 중력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추가적인 중력원을 우리는 암흑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이 암흑 물질은 마치 우주라는 거대한 거미줄의 실처럼 은하들을 서로 연결하고 은하단이라는 거대한 구조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임스 웹이 포착한 우주의 초기 은하들 역시 이 암흑 물질의 거대한 덩어리 주위에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뼈대 위에 살이 붙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제임스 웹은 이 암흑 물질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망원경이 보여준 초기 은하들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암흑 물질이 훨씬 더 불규칙하고 울퉁불퉁한 형태로 분포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기존의 이론에 따르면 암흑 물질은 비교적 균일하게 퍼져 있어야 별과 은하의 형성을 점진적으로 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임스 웹의 데이터는 암흑 물질이 특정 지역에 엄청나게 밀집되어 있어 마치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끌어냈을 수도 있다는 새로운 가설을 제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도시 계획을 세울 때 모든 건물이 고르게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곳에만 마천루가 집중적으로 들어서는 것과 같습니다. 또 다른 미지의 물결은 바로 암흑 에너지입니다. 암흑 에너지는 우주의 팽창을 가속시키는 신비한 힘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우주의 팽창 속도가 서서히 느려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의 관측 결과는 우주의 팽창이 오히려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공을 던졌는데 중력 때문에 다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더 빨리 날아가는 것과 같죠. 이 알 수 없는 힘을 우리는 암흑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제임스 웹은 이 암흑 에너지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더 먼 우주, 즉 우주 팽창이 가속화되기 시작한 시점의 우주를 관측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웹이 포착한 가장 먼 은하들의 빛을 분석하면 우리는 우주 팽창의 역사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과거로 돌아가서 우주라는 거대한 시계의 초침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직접 보는 것과 같습니다. 제임스 웹의 데이터는 우리가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설들을 시험하고 수정하며 때로는 완전히 뒤엎을 수도 있는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는 아직 이 두 미지의 존재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무엇인지 모르고 왜 존재하는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우주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이해 범위를 벗어나 있습니다. 이처럼 과학은 종종 우리가 답을 찾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더 깊고 더 많은 질문들을 던지며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우주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겨우 발가락을 담근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그리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진화해 왔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웹이 보여주는 우주의 모습은 때로 혼돈과 격변의 장처럼 느껴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발견 중 하나는
바로 우주 초기에 존재했던 초거대 블랙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블랙홀이 거대한 별이 수명을 다하고 폭발한 후에 형성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수백만 년에서 수억 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제임스 웹은 빅뱅 이후 불과 수억 년밖에 지나지 않은 우주에서 이미 오늘날 은하의 중심에 존재하는 것과 비슷한 질량의 초거대 블랙홀이 존재했다는 증거를 포착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갓 태어난 아기가 이미 거대한 건물을 짓고 있는 것을 본 것과 같습니다. 기존의 블랙홀 형성 이론으로는 이토록 짧은 시간에 그토록 거대한 블랙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발견은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어쩌면 우주 초기의 블랙홀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즉 별의 폭발이 아닌 다른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형성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가설은 직접 붕괴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초기 우주의 거대한 가스 구름이 별을 형성하는 단계를 건너뛰고 곧바로 블랙홀로 붕괴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댐이 무너지면서 한꺼번에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과 같죠. 이 초거대 블랙홀들은 단순히 신기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들은 우주의 진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블랙홀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며 주변의 가스를 가열하고 별의 형성을 촉진하거나 혹은 방해합니다. 초기 우주에 이미 거대한 블랙홀이 존재했다는 것은 이들이 주변 은하의 형성과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마치 도시의 심장부에 이미 거대한 발전소가 자리 잡고 있어 도시의 성장을 이끌거나 혹은 무너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제임스 웹이 포착한 데이터들은 블랙홀과 주변 은하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연구할 수 있는 새로운 창을 열어주었습니다. 또한 이 발견은 블랙홀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확장시킵니다. 우리는 블랙홀을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존재로만 생각했지만 사실 블랙홀은 동시에 엄청난 양의 물질과 에너지를 밖으로 내뿜는 분수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주변의 가스를 나선형으로 빨아들이면서 그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빛과 열을 방출합니다. 제임스 웹은 이 빛을 포착하여 우주 초기 블랙홀들의 활동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 블랙홀의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블랙홀이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에 대해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이들은 여전히 우주에서 가장 신비로운 존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제임스 웹은 이 신비의 베일을 조금씩 걷어내고 있지만 동시에 더 깊은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모르는 것이 많은지 깨닫게 되는 역설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주를 바라보는 방식은 때때로 춤을 추는 것과 같습니다. 은하들이 서로를 향해 움직이고 때로는 충돌하며 거대한 춤사위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은하들이 서로에게서 멀어지거나 혹은 아주 드물게 합쳐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웹은 우주 초기에 은하들의 춤이 훨씬 더 빈번하고 격렬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마치 모든 무용수들이 동시에 무대 위로 뛰어들어 복잡하고 격정적인 군무를 펼치는 것과 같죠. 은하들이 서로 충돌하는 것은 단순히 파괴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 과정은 우주의 진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은하 충돌은 주변의 가스를 압축시켜 새로운 별의 형성을 촉진하고 은하의 구조를 완전히 재구성합니다. 마치 두 개의 강이 합쳐져 더 크고 새로운 강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말이죠. 제임스 웹은 은하 병합이 우주 초기부터 얼마나 흔하게 일어났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 우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고 복잡한 구조를 형성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러한 은하들의 춤 뒤에는 역시 보이지 않는 손, 즉 암흑 물질이 존재합니다. 암흑 물질은 은하를 둘러싼 거대한 후광처럼 존재하며 은하 간의 중력적 상호작용을 강화시킵니다. 따라서 은하들이 서로를 향해 끌려가 병합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제임스 웹은 이 암흑 물질의 분포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은하들의 모습을 포착함으로써 은하 병합의 근본적인 원인을 연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은하 충돌이 항상 성공적인 병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부 은하들은 서로를 스쳐 지나가며 각자의 경로를 계속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력적 파동은 은하의 형태를 왜곡시키고 새로운 별의 탄생을 촉발합니다. 이는 마치 두 사람이 서로 부딪히면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우주가 이토록 섬세하면서도 격렬한 방식으로 진화해 왔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제임스 웹은 이 모든 과정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망원경이 포착한 은하들의 춤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수십억 년에 걸쳐 펼쳐진 우주의 역동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주가 결코 정적이고 지루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히려 우주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충돌하며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활기찬 장소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은하들의 충돌이 정확히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이 과정이 우주의 궁극적인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이 모든 미스터리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주를 탐험할 이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칠 우리는 우주를 별과 은하들이 존재하는 거대한 텅 빈 공간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텅 빈 공간은 사실 수많은 성간 먼지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먼지를 단순히 별빛을 가리는 방해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웹은 이 먼지가 우주의 역사에서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먼지는 마치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는 부드러운 흙과 같습니다. 성간 먼지는 죽은 별들이 폭발하면서 우주에 뿌려진 무거운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원소들은 탄소, 산소, 규소 등 우리가 생명체로서 존재하는데 필수적인 재료들입니다. 제임스 웹은 이전 망원경으로는 볼 수 없었던 우주 초기의 성간먼지 구름을 포착했습니다. 이 먼지들은 새로운 별과 행성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스 구름이 중력에 의해 붕괴하여 별을 만들 때 이 먼지 입자들은 마치 끈끈이처럼 가스를 끌어모으는 응결핵 역할을 합니다. 이로 인해 별의 형성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먼지는 새로운 행성의 재료를 제공합니다. 행성은 새로 태어난 별 주위의 가스와 먼지 원반에서 형성됩니다. 제임스 웹이 포착한 어린 별 주위의 원반에서는 다양한 유기 분자들과 물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먼지가 단순히 방해물이 아니라 생명의 씨앗을 잉태하는 중요한 요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발견은 우리에게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우주 초기의 먼지 성분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면 최초의 별과 행성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는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먼지들이 정확히 어떤 화학적 조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우주 진화의 각 단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어쨌는지에 대해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미지의 먼지 구름은 우주가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상호 연결된 시스템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우주를 탐험할 때 우리는 거대한 별과 은하뿐만 아니라 이 작은 먼지 입자들의 속삭임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주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임스 웹은 그들의 존재를 우리에게 가시화시켜 우주의 거대한 테피스트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먼지들이 우리 자신의 기원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주라는 정원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탐구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주를 탐험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는 바로 우주 어딘가에 우리와 같은 혹은 우리와 다른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생명의 존재에 대한 증거를 찾기 위해 별과 행성을 탐사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임스 웹은 그 탐색을 전혀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망원경은 먼 외계 행성의 대기를 분석하여 그곳의 생명의 필수적인 재료들이 존재하는지 알아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멀리 떨어진 행성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냄새를 맡는 것과 같죠. 제임스 웹은 행성이 그들의 별 앞을 지나갈 때 별빛의 스펙트럼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석합니다.
행성 대기를 통과한 별빛은 대기 속의 특정 분자들에 의해 흡수되는데 각 분자는 자신만의 독특한 지문을 남깁니다. 이 지문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그 행성 대기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웹은 이미 외계 행성 대기에서 물 이산화탄소, 그리고 심지어는 유기 분자들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발견입니다. 물은 우리가 아는 한 생명체의 존재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물의 발견은 곧 그 행성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거주 가능 구역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제임스 웹은 메탄과 이산화탄소와 같은 다른 분자들도 발견했습니다. 이 분자들은 생명체에 의해 생성될 수도 있지만 비생물학적인 과정을 통해서도 생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발견은 아직 확정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엄청난 희망과 함께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지금 지구 밖의 생명을 찾기 위한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제임스 웹은 우리에게 우주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우리가 유일한 존재가 아닐 수도 있다는 희미한 속삭임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속삭임은 우리에게 겸손함도 가르쳐 줍니다. 만약 외계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그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와 방식으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실리콘 기반의 생명체일 수도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에너지원을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이 모든 발견들은 흥미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우주 생명에 대해 얼마나 모르는 것이 많은지를 보여줍니다. 제임스 웹은 단지 물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우주에서 생명체의 흔적을 찾는 방식을 완전히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망원경은 더 많은 외계 행성을 탐사하고 그들의 대기를 분석하여 우리가 우주에서 얼마나 혼자인지에 대한 답을 조금씩 알려줄 것입니다. 이 탐험은 우리에게 과학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론적 위치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를 상상할 때 우리는 종종 은하들이 섬처럼 고립되어 존재하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제임스 웹은 우주가 사실 거대한 우주의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거미줄은 은하단과 최은하단이 실처럼 길게 늘어서 있고 그 사이사이에 거대한 빈 공간이 존재하는 우주 대규모 구조를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밤하늘의 별자리들이 점을 이루고 있지만 사실 그 점들이 보이지 않는 선으로 연결되어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우주의 거미줄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 연구해 왔습니다. 기존의 이론에 따르면 우주 초기의 물질 분포는 거의 완벽하게 균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적인 미세한 요동 때문에 아주 작은 밀도 차이가 발생했고 이 작은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중력의 힘으로 커져 지금의 거대한 구조를 형성했다는 것이 우리의 주된 가설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작은 돌멩이를 던졌는데 그 파문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져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제임스 웹은 이 우주의 거미줄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린 시기에 이미 존재했음을 보여줍니다. 빅뱅 이후 불과 수억 년밖에 지나지 않은 우주에서 이미 은하들이 거대한 필라멘트와 노드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증거를 포착했습니다. 이 발견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그토록 짧은 시간 안에 이처럼 복잡하고 거대한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한 가지 가능성은 우주 초기의 암흑 물질의 분포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불규칙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암흑 물질은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강력한 중력으로 주변의 물질들을 끌어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초기 우주에 암흑 물질이 특정 지역에 덩어리져 있었다면 이 덩어리들이 은하들의 씨앗 역할을 하여 우주의 거미줄을 훨씬 더 빠르게 형성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제임스 웹은 우리에게 우주의 과거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미래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거미줄의 형성이 우주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이 구조가 계속해서 성장할 것인지 아니면 언젠가 붕괴할 것인지에 대한 답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는 이제 우주가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복잡한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별빛이 지닌 색깔의 미묘한 차이를 발견합니다. 어떤 별은 푸르게 빛나고 또 어떤 별은 붉게 빛납니다. 이 색깔의 차이는 그 별의 온도와 나이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푸른 별은 매우 뜨겁고 젊으며 붉은 별은 차갑고 나이가 많죠. 그런데 이 색깔은 단순히 별의 온도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 전체의 팽창 또한 별빛의 색깔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이 현상을 우리는 적색편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마치 구급차가 우리에게서 멀어질 때 사이렌 소리가 낮아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소리의 파장이 길어지면서 소리가 낮아지는 것처럼 빛의 파장이 길어지면서 붉은색 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임스 웹은 이 적색 편의 현상을 활용하여 우주의 가장 먼 곳에 있는 은하들을 관측합니다. 빅뱅 이후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일수록 그 은하의 빛은 더 긴 시간 동안 우주 공간을 여행하며 더 많이 팽창된 공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그 빛의 파장은 길어지고 붉은색 쪽으로 더 많이 치우치게 됩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은하의 빛이 얼마나 붉게 보이는지를 측정함으로써 그 은하가 우리에게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 빛이 얼마나 오래 전에 출발했는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제임스 웹은 이전 망원경들보다 훨씬 더 긴 파장의 적외선을 포착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과거의 색깔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 능력 덕분에 제임스 웹은 빅뱅 이후 불과 수억 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의 은하들을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은하들의 빛은 엄청난 거리를 여행하며 극심한 적색 편의를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웹의 민감한 적외선 센서는 이 희미한 빛을 포착하여 우리에게 우주의 첫 번째 은하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적색편이 현상은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개념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는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빛이 우주를 여행하는 동안 우주가 팽창한다면 빛이 지나온 거리는 단순히 빛의 속도의 시간을 곱한 값보다 더 길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이 서로 얽혀 있는 복잡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제임스 웹이 포착한 빛은 단순히 한 은하의 과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우주 자체의 팽창 역사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미스터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우주 팽창의 정확한 속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왜 일어났는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이 모든 의문들은 우리에게 우주의 과거와 미래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엮여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과학이 정답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웹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주는 과학이 오히려 끊임없이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 망원경은 우리가 우주에 대해 가지고 있던 많은 상식들을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우리의 상상력이 닿을 수 있는 새로운 경계들을 열어주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미래에 들어선 것과 같죠. 제임스 웹의 가장 큰 공헌은 단순히 새로운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껏 해보지 못했던 질문들을 던질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이제 우주 초기 은하들이 왜 그렇게 빨리 성장했는지, 최초의 블랙홀들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외계 행성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한 훨씬 더 구체적인 질문들을 던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질문들은 마치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데이터와 간접적인 증거에 의존하여 가설을 세웠죠. 하지만 제임스 웹은 우리에게 훨씬 더 선명한 빛을 제공합니다. 이 빛은 우리가 우주의 첫 페이지들을 직접 읽을 수 있게 해줍니다. 물론 이 페이지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만 말입니다. 이것은 과학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입니다. 과학은 결코 모든 것을 아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아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임스 웹은 우리에게 우주라는 거대한 퍼즐에 몇몇 조각을 더 주었지만 동시에 그 조각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림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퍼즐의 전체 그림을 다시 상상해야 합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우주에 대해 아주 작은 부분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제대로 알지도 못합니다. 제임스 웹은 우리에게 새로운 상상력의 경계를 제시하며 우주가 우리의 이해를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비밀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이 비밀들을 탐험하라는 여정에 아주 초입에 서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우주를 탐험하는 행위는 단순히 별과 은하를 관측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에 대해 깊이 사색하는 과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 먼지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원소들, 탄소, 산소, 질소 등은 수십억 년 전 죽은 별들이 우주에 뿌려놓은 유산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를 우주와 분리된 존재가 아닌 우주와 하나 된 존재로 느끼게 합니다. 제임스 웹이 보여주는 우주의 모습은 이 거대한 우주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위치가 얼마나 미미하고 동시에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광활한 우주 속의 작은 행성에 사는 미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우주의 역사와 그 비밀을 탐구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주가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려고 노력할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찰은 과학적인 탐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와 같은 철학적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과학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제임스 웹은 우리에게 그 답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단서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주 초기에 존재했던 초거대 블랙홀 은하들의 격렬한 충돌, 그리고 외계 행성 대기에서 발견된 생명의 씨앗들은 모두 우리의 존재와 그 의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존재의 속삭임을 듣는 법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라는 거대한 테피스트리의 일부이며 우리의 삶은 우주의 역사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에게 평화와 안도감을 줍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우주라는 거대한 극장 위에서 펼쳐지는 하나의 작은 연극과 같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배역을 맡아 삶이라는 연극을 연기합니다. 우리는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그리고 사랑과 이별을 경험하며 우리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갑니다. 이 작은 연극은 우주의 거대한 역사와 비교하면 한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한순간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입니다. 제임스 웹이 보여주는 우주의 광활함은 우리의 삶을 상대적으로 작게 만들지만 동시에 그 작은 삶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수십억 년에 걸쳐 진화해온 우주의 먼지들이 모여 만들어낸 존재입니다. 우리 몸속의 원자들은 수십억 년 전 다른 별들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죠. 이 사실은 우리가 우주의 역사를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주라는 거대한 연극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우주를 바라보는 행위는 단순히 과학적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의 의미를 찾고 우리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찾는 영적인 여정입니다. 제임스 웹은 우리에게 그 여정의 길잡이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망원경은 우리에게 우주의 과거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우리의 미래를 상상하게 합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의 연극이 어떻게 끝날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연극의 주인공이며 우리는 우리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라는 거대한 극장에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우리의 삶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밤 우리가 잠시 눈을 감고 잠에 들 때 우리는 우리 안의 우주와 다시 연결됩니다. 우리의 꿈은 어쩌면 우리가 아직 탐험하지 못한 우주의 비밀들을 보여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우주를 바라보는 행위는 단순히 과학적 탐구의 한계를 확장하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의 존재론적 위치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제임스 웹이 포착한 우주의 광활함은 우리의 삶을 상대적으로 작게 만들지만 동시에 그 작은 삶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수십억 년에 걸쳐 진화해온 우주의 먼지들이 모여 만들어낸 존재입니다. 우리 몸속의 원자들은 수십억 년 전 다른 별들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죠. 이 사실은 우리가 우주의 역사를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주라는 거대한 연극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의 연극이 어떻게 끝날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연극의 주인공이며 우리는 우리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라는 거대한 극장에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우리의 삶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밤 우리가 잠시 눈을 감고 잠에 들 때 우리는 우리 안의 우주와 다시 연결됩니다. 우리의 꿈은 어쩌면 우리가 아직 탐험하지 못한 우주의 비밀들을 보여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우주라는 거대한 극장 위에서 펼치는 이 작은 연극은 비록 짧을지라도 그 자체로 우주의 아름다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주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각자의 빛을 내는 작은 별들입니다. 우리는 우주를 탐험하며 그 광활함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작은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작은 삶이 얼마나 특별하고 의미 있는지도 발견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우리에게 우주의 새로운 얼굴을 보여주며 우리가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지식들이 사실은 얼마나 잠정적인지에 대해 겸손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주가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복잡하며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주 초기에 조기 거대 은하를 보며 우주의 탄생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격렬했음을 알게 되었고, 초거대 블랙홀의 존재를 통해 우주의 진화가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지를 깨달았습니다. 또한 우주의 거미줄이 어린 우주에서도 이미 존재했다는 사실은 우주가 얼마나 상호 연결된 시스템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발견들은 우리에게 우주의 역사를 다시 써야 할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이제 이 모든 경이로움을 잠시 내려놓고 당신의 의식을 천천히 현재의 공간으로 되돌려 보세요. 당신의 발이 딛고 있는 땅의 감촉을 느껴보세요. 지금 당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요? 그곳의 시간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흐르고 있나요?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은 어떤 빛을 내고 있나요? 당신은 우주라는 거대한 극장 위에서 당신만의 작은 연극을 펼치는 아름다운 별입니다. 당신의 삶은 우주의 먼지들이 모여 만들어낸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작품입니다. 이제 당신의 눈꺼풀이 서서히 무거워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당신의 몸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오늘 밤 당신의 꿈이 우주의 비밀들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언제 어디에 있든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우주의 일부이며 우주도 당신의 일부입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당신의 뺨을 스치고 따뜻한 빛이 당신을 감싸 안는 것을 상상하세요. 편안히 주무세요, 나의 동반자여. 달콤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